자, 개발 파트 들어갈게요. 교재를 보시면은, 자,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중요한 부분만 갈게요. 밑에 546페이지 밑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주체가 있습니다. 여기다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공공 부분, 사적 부분, 공사, 합, 혼합 부분, 요 세 가지가 이제 비교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기업 하면 공공 부분이 1섹타고요. 개인이 하면 사적이 2섹타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 개인 조합, 기업,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펀드,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 조합이라는 것도 나오죠. 조합이 공공 부분이다 한번 나온 적 있었거든요. 개인이 하는 사적, 조합은 사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합치면 제3섹터예요. 공사, 혼합.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문제가 한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비교하는 문제가. 그래서 1섹터는 공공, 2섹터는 사적, 3섹터는 합친 건데 밑에 보시면 1번에 민자유치 개발 방식이 유형 있죠. 여기다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일단 뭐 수강생분들은 이제 특히 여기 강의 들으신 분이 이제 95% 적중을 했다고 이제 작년에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또 보람이 있었고 찍었던 게 BTO를 찍었어요. 작년에 제가. 그러니까 BTL이 나왔기 때문에 BTO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민간 투자 방식이라고,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이제 하고요. 지금 빌드라는 것은 민간이 건설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 기부 체납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트랜스폴이라는 건 기부 체납. 그래서 오퍼레이트는 운영을 하고요. 리스는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찾기 힘드시니까 제가 한글로 찾아드릴게요. BTO라는 것은 자 어디 가시냐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사회 기반 시설을 완공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완공이 빌드예요.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속이라는 단어 있죠. 이 기속이 트랜스폴입니다. 트랜스폴 기속.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시행자가 운영이라는 단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운영에 동그라미 주면서 자 얘기해 보세요. 뭐하고 한대요. 완공하고 기속하고 운영. 그럼 지문에서 BTO를 찾아내셔야 돼요. BTO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BTL이라는 것은 밑에 BTL은 자 두 번째 보시면 준공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민간이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전, 기부 체납, 이전이라는 단어 있죠. 그죠? 트랜스퍼입니다. 이전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정부는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임차. 또 해보세요. 리스죠. 그죠? 그러면 자 얘기해 보세요. 뭐하고 뭐 한대요. 준공하고 이전하고 임차한다. 차단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교 방식은 제가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이 연습부터 하면 디귿번을 한번 보세요. 디귿번을 가시면 BOT라고 돼 있죠. BOT 그죠? 그래서 BOT는 자 찾아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완공이라는 단어 있죠. 민간이 완공을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이라는 단어 있죠. 일종의 운영. 그 다음에 자 맨 끝에 보시면 정부에 이전한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자 불러보세요. 뭐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완공하고 운영하고 이전. 그럼 오지선다에서 뭘 찍으셔야 돼요? BOT를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을 보시면 BLT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자 빌드는 첫 번째 보시면 준공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준공.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두 번째 보시면 임대하여라는 단어 있죠, 그죠? 리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전이라는 단어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읽어보세요. 뭐하고 뭐 한대요? 준공하고 임대하고 이전. 그럼 뭐예요? BLT를 잡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BO입니다.
자, 이거는 빌드 온 오퍼레이트예요. 그죠? 그래서 빌드는 첫 번째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설계, 건설이라는 단어 있죠. 그죠? 건설이고, 건설한 후 소유권을 가진다고 돼 있죠. 소유. 그죠? 온입니다. 그죠? 소유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운영이라는 단어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건 얘기해 보세요. 뭐하고 뭐 한다. 건설하고 소유하고 운영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문제를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온다는 게 중요하고, 다음 주도 제가 그 문제를 낼 거고요. 근데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이 두 가지 비교가 나왔어요. 두 가지 비교. 박스 좌측에 보시면 제가 적중을 했습니다. BTO를 적중했어요. 제 요약집 제 그 특강 자료에 그대로 나왔는데, 자, BTO와 BTL이라는 게 좌측에 박스 있나요?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BTO는 수익형이에요. 오퍼레이트라는 것은 민간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도로, 고속도로죠. 뭐 우리가 지하철, 항만, 그죠? 근데 이제 제가 터널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했는데 요게 나왔어요. 터널이고, BTL은 뭐냐면 학교나 기숙사, 도서관 임대해 주는 겁니다. 임대형이에요. 학교나 그 다음에 기숙사나 도서관. 자, 그래서 자, BTO 방식은 뭐냐면, 자, 이거는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얘랑 기부처랑 똑같은데, 이거는 자기가 직접 이 고속도로나 터널로 운용해서 통행료를 받아요. 그죠? 그 통행료를 받으면 그 통행료를 낸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를 부과해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그러면 민간 사용자의 사용료로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민간 사업자의 수요 이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나 터널을 만들어놨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요. 그럼 민간이 안 위험합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수요 이용 부담을 가져요. 수요자가 없으면. 그래서 이거는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나중에. 근데 이 BTL 방식은 학교나 기숙사를 정부한테 임대해줘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받습니까? 임대료를 받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종 수요자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투자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임대료를 받아서,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민간이 위험하진 않죠. 그래서 민간의 그 수요 위험을 배제시킵니다. 그죠? 뭐 통행료를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거는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에요? 사전적으로 수익률이 확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BTL 방식이 예전에 나와서 제가 분명히 BTO가 나올 것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뭐 특강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거짓말 하진 않아요. 이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 분명히 나오니까 여기 제가 야매까지 해드릴게요. 라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나 터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고속도로나 터널을 하이패스로 가게 되면은 공사에서 합니다. 그죠? 근데 하이패스가 안 되는 터널이나 터널이 있어요. 그건 민자예요. 그죠? 민자 유치하니까 그거는 이 하이패스가 아니라 따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지가 직접 운영을 해서 통행료를 받아서 이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통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수요 위험 부담을 민간이 져요. 사후적으로 보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언니 뭐 그럴 거예요. 지금 동영상을 들으신 분은 어머 작년에 95% 적중했다는데 대체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요게 제 그 특강 자료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 나올 겁니다.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여러분들. 터널입니다. 터널 야매입니다. 버스하고 택시하고 터널을 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터널 나오고 요거 나오면 BTO 찍으십시오. 근데 BTO가 33번에 나왔어요. 나오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이 자체 예상을 했던 자체는 그만큼 저도 추려서 노력을 해서 이거 나올 거라는 거 했는데 나와줬어요. 굉장히 고맙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데, 요 두 가지를 이제 하신다는 자체가 그 나중에 이제 우리 그 기출 문제를 봤을 때 또 한번 보시고요. 근데 여기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서 위주로 가세요. 그죠? 순서 위주로 가셔서 여러분들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서 아까 왜 제가 여러분들 그 순서대로 요거 적어드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해두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BTO와 BTL에 대해서 우리가 나왔다. 내가 꼭 자랑하는 건 아니라 595페이지 가세요. 나 확인하고 싶어. 595페이지 가시면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작년에 제가 찍었던 5번 문제입니다. 05번이 있죠, 그죠? 찾았습니까? 민간 투자 방식인데, 자, 시설의 준공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준공. 쳤나요? 준공이 빌드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시설의 소유권의 정부한테 기속 동그라미 쳐주세요. 트랜스퍼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BT 중에 정답이 있겠죠. 그럼 오지선다 보시면 우리가 2번 아니면 4번 중에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기속시켜서 두 번째 보시면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죠. 그 운영은 오퍼레이트니까 당연히 BTO를 찍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도로나 터널 나왔다. 터널. 제일 야매가 먹혔어요. 터널 찾았습니까? 터널. 그래서 시설 이용료로서 이용료를 징수해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사업 방식으로 활용되는 거죠. 그럼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뭐하고 터널을 지나요? 버스하고 택시하고 터널. 몇 번 맞히셔야 돼요? 2번 문제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 문제가 적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체크하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여러분이 강사분들을 이제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제가 이 학원에서 수강생분이 95% 적중했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 적중한 게 아니라 올해 적중할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또 노력을 하니까 좀 화이팅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 문제란다. 기출 문제 풀어도 괜찮죠. 그죠? 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 학문 하러 온 게 아니라 자격증 따러 왔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이게 뭐가 나오냐 확인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교재 가시면 페이지 550입니다. 550. (550에) 가시면 거기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것도 작년에 제가 찍었는데 순서 암기하세요. 순서 암기하시고, 순서 암기에는 또 야매를 또 가르쳐 드렸거든요. 자, 우리가 워포드의 개발 과정이라는 7단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7단계로 예전에 나왔었는데 작년에 5단계로 나왔어요. 그러면 출제원들이 기출문제를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순서를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들 개발의 과정을 몰라야 돼요? 과정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천천히 가볼게요. 부동산 개발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구상 단계라는 게 있죠. 아이디어예요. 그죠? 그래서 구상 단계는 뭐 이거 갖고 장난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발하려면 내가 기획하고 용도 구상해서 계략적으로 이제 체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상은 그냥 아이디어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뭐 깊게 안 물어봅니다. 그냥 아이디어라는 것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 이거는 그 한문이 전입니다. 전에 한다. 실행 가능성 전. 실행 가능성 분석 전 단계예요. 그래서 타당성이 아니라 예비적 타당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지 확보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부지 확보라고 나오는데, 자, 저도 이제 건설회사 다녔지만 이 건설회사 개발업자는 가장 중요한 게 땅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땅을 확보하기 전에 너무 제한됩니까? 빨리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늦어지면 구상 단계로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수익이 비용보다 상회하면 계략적인 단어를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자, 예비적 타당성, 실행 가능성, 전실행 가능성은 거기 파란 글씨 있죠. 거기 보시면 예상 수익이 개발 비용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략적 개괄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대략적 개괄적이 계략적이라는 거예요. 대충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고, 부지 구입은 뭐 참고하시고 타당성 갑니다. 자, 그럼 부지를 확보했어. 그러면 타당성이 있어야 돼. 실행 가능성을 봅니다. 타당성을 보는 거죠. 무조건 건물 지으면 안 돼.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고 들이대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타당성이 없으면 그냥 부지를 놔두고 나중에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타당성을 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복합 개념의 법률, 경제, 기술 아시죠? 그죠? 따라봐요. 법경기. 자, 법경기 중에서 뭐니 해도 경제가 제일 최고죠. 그죠? 기술적이, 경제적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아까 여기는 계략적인데 여기는 계략적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제가 건설회사 다녔는데 제일 중요한 게 건설회사가 그냥입니까? 좋은 부지를 사야 됩니까? 사야 돼요. 그죠? 저도 이제 건설회사 다닐 때 좋은 부지를 확보해 놓습니다. 근데 확보해 놓고 그거를 아파트를 짓냐 안 짓냐는요 굉장히 세밀하게 가야 됩니다. 그죠? 아예 그거를 이제 타당성이 없으면 부지를 그냥 놔두는 게 나아요. 그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 다음에 바로 이제 돈을 빌려서 건설을 하는 거죠. 그 타당성은요 계략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죠? 계략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구체적, 세밀하게 봐야 돼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런 단어가 아마 있을 거예요. 펜 들어보세요. 자, 타당성, 실행 가능성은 제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세 번째 줄은 경제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그죠? 그래서 개발사업이 물리적이나 법적으로 다소 미흡하더라도 경제 돈만 많이 벌면 돼. 뭐니 해도 뭐가 최고야? 돈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파란 색깔은 아니지만 밑줄 쳐보세요. 자, 얘는요. 부지가 선택되면 개발업자는 계략적으로 갑니까? 더 세밀하게 갑니까? 세밀한 실행 문서 밑줄 쳐야지. 세밀하다는 것은 계략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라는 거. 그것만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뭐 택지 조성이나 공법, 그 다음에 개발 후 시장, 개발 비용이 이제 예상 수익이 현금으로 이제 경제적이죠. 이런 걸 따져본다. 이렇게 보시고. 자, 4번에다 별표. 동그라미 4번이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뭐냐? 그 밑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 타당성 분석이 활용 지표에 따라 개발 사업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계속 출제가 됐는데 저만 예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강사가 뭘 예상하냐면 그 위에가 중요합니다. 타당성 결과 비록 동일하더라도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달라기 때문에 그래요. 요구 수익률에다가 다른 색깔 하나 쳐놓으세요. 자,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거든요.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채택 여부가 다르다는 것이 아직까지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금융 단계는 자금의 융통입니다. 자금의 융통.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 금융이 개발의 건축대부라는 걸 배우셨어요. 자, 건축대부라는 것은 아직 땅에다가 아직 안 졌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건축대부는 뭐냐면 진척도에 따라 돈을 금융을 빌려줘요. 그죠? 그러면 다 완성이 되면 저당대부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가 건축대부에서 저당대부로 바꾼다고 하셔야 돼요. 물론 뭐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불 상환하는데 펜을 들어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개발사업의 착공과 완공에 필요한 건축대부입니다. 건축대부를 활용해서 개발사업이 완성되면 완성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대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저당대부에서 건축대부로 하면 안 되겠죠. 건축대부에서 저당대부가 맞겠죠. 그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건축에서 저당으로 가면서 개발 기간이 2, 3년이니까 일시불 상환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건설은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냥 건물 짓는 거다 이렇게 하시고 마케팅 단계에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마케팅 단계. 자, 마케팅 단계는 팔 준비를 미리 해야 돼요. 팔 준비를. 그래서 마케팅 단계는 자, 만약에 분양 매도자가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이따 이 개발의 위험에서 시장 위험을 배우실 텐데요. 자, 시장은 항상 고정적입니까? 시장이 변할 수도 있습니까? 변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개발을 해서 어떤 개발의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급이 과잉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초기에 팝니다. 초기. 그래서 마케팅은요. 개발 초기에 마케팅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중반이나 후반에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초기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마케팅에. 저도 찾아볼게요. 어디 있냐면 세 번째 줄 보시면 개발 사업의 초기라는 단어 있죠. 초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가 궁극적인 시장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보시면은 개발 사업의 시장 위험을 이 다음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매수자를 확보하는 게 좋아요. 이 촉이라는 단어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촉이. 쳤나요? 이렇게 해서 쳤고, 자,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단계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당연히 5단계가 나왔는데요. 자,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좀 야매로 가는데 따라해보세요. 구전. 자, 여러분 구전이라는 것은 구전동화입니다. 야매입니다. 구전동화는 입으로 내려오는 동화는 좀 기록이 좀 정확합니까? 기록이 좀 부실합니까? 부실하죠. 그죠? 그래서 구전은 부실하다. 따라해보세요. 구전 부실. 자, 자, 건설부터 해요. 돈을 먼저 빌려요. 돈을 먼저 빌리고 건설하죠. 팔아먹죠. 그죠? 따라해보세요. 구전 부실 금건마. 구전 부실 금건마. 근데 이제 구상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도 하나요? 아이디어. 그죠? 전 실행 가능성을 예비적 타당성, 실행 가능성을 타당성.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자, 따라해보세요. 구전 동화는 확실해, 부실해? 그럼 구전 부실은 암기가 되셨죠? 대답해 주세요. 건설부터 합니까? 돈부터 빌립니까? 돈을 빌리고 건설하고 팔아먹죠. 그럼 따라봐. 금건마. 이렇게 해서 쫙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구상 단계는 아이디어. 전실행 가능성은 예비적 타당성. 실행 가능성은 타당성. 요렇게까지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넘길게요. 개발의 위험에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개발의 위험.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입니다. 자, 세 가지예요. 밑에 법적, 시장, 비용 위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적은 이제 법률적 위험인데 이걸 최소화시켜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개발할 때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토지를 매입했는데 매입한 토지가 개발지역으로 묶이거나 투기적으로 묶이면 안 되죠. 그죠? 들어볼게요. 자, 얘는 뭐가 나왔었냐면 동그라미 1번이 나왔었어요. 펜을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토지 이용 규제에 관련된 것은 사법입니까? 공법입니까? 공법이고 토지 소유권과 관련되는 것은 사법이죠. 이 사법과 공법을 바꿔서 냈습니다. 2번 나왔어요.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 나왔는데 자, 부지를 확보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개발 예정 부지에서 군사보호시설구역이 지정된 것은 법률적 위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프린트문을 낼 텐데 자, 뭐라고 이제 시험지에 나왔냐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서 내가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됐대요. 자, 지금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 위험으로 생각하세요? 법적 위험으로 생각하세요? 법적 위험이죠. 그죠?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률적 위험을 줄이려면 4번 체크.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이미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돼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돈이 좀 들지만.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2번째입니다. 시장 위험입니다. 자, 파란 색깔. 시장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에 부담하는 가장 큰 매매되지 않거나 임대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걸 이제 염두에 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 위험을 줄이려고 하면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가 필요하냐면 시장 연구와 시장성 연구라는 게 필요해요. 시장과 시장성은 또 뒤에서 나오는데요. 2가지를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내가 개발업자라면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서 수요가 많아야 되고요. 시장성이라는 건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갑니다. 자, 그럼 거기 갈게요. 자, 그럼 개발업자는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성 연구를 수행하는데 시장성 연구란 매매에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이러한 시장성 연구를 구체적으로 작업이 흡수율 분석입니다. 흡수율 분석에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잘 나옵니다. 흡수율 분석이. 자, 그래서 시장성 연구의 한 방법이에요. 흡수율 분석이. 그럼 시장성 연구의 그 구체적인 연구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흡수율 분석인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갑돌이가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지역에. 그러면 을이라는 건설회사가 지난 1년간 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흡수율은 여러분들이 분양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양률이 95% 됐대요. 많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은 과거를 가지고 따졌죠, 그죠? 근데 얘가 원하는 것은 과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과거가 호황이라도 미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흡수율 분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니?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 추세의 목적이 있습니다. 미래 추세 목적. 들어가 볼게요. 자, 흡수율 분석은 시장이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에다 박스 쳐보십시오. 자, 일정 기간은 수요급에서 유량을 얘기합니다. 유량. 그래서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유량저량이라는 걸 배우셨죠? 수용급의 유량저량이 아직 흡수율이 유량저량이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분양률이 95% 됐어요. 그럼 많이 됐나요? 적게 됐나요? 10년인데? 모르죠, 그죠? 그럼 시점이야, 일정 기간이야. 기간, 유량의 개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었는지를 따져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 기존 개발 사업의 과거 및 현재 흡수를 통해서, 그죠?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그 개발 사업의 전체적인 게 아니라 지역별입니다. 지역별, 유형별. 자, 동그라미 쳐야지. 어떤 파악에 제가 목적이 있다 그랬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예요. 미래 흡수율 구체적 미시적 파악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면 다음 주 2번 문제 19회 나왔는데 부동산 개발에서 흡수율 분석이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 추세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맞습니까? 미래입니까? 미래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흡수율 분석을 출제원은 되게 좋아합니다. 이 흡수율 분석에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놓으세요. 흡수율 분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흡수율 분석이. 그래서 옛날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석을 할 내용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해당 부동산 시장을 추세를 파악하는 게 흡수율이죠. 근데 옛날에 민감도라고 나왔었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12번 문제 냈습니다. 민감도가 아니라 흡수율 분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 부동산, 그럼 흡수율은 낮아야 돼요? 흡수율은 높을수록 좋아요. 높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봐봐. 흡수 시간은 뭐냐면 자, 분양을 하게 되면요. 분양률은 높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봐봐. 아까 제가 일정 시점이었어요? 일정 기간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제가 95% 됐어요? 적게 됐나요? 많이 됐어요? 10년이라니까 놀랐잖아. 10년이 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지? 그럼 1년이나 3개월이나 3개월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흡수 시간은 짧아서 좋다는 거죠. 흡수 시간은. 그 다음에 자, 개발업자 아까 또 쳐야지. 5번. 개발 마케팅 단계 아까 어느 단계에서 했나 제가? 초기라고 했었나요? 사전에 빨리 가격을 낮게 결정해서 매도 혹은 임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자, 그래프는 정확하게 이게 대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 매수자입니다. 거기 보시면 시장 위험이랑 나와 있죠, 그죠? 매수자의 시장 위험이요. 매수자의 시장 위험과 가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서 우리가 처음서부터 개발 사업의 완공률까지 100% 완공률까지 간다면 자, 요거 안 지웠어요. 자,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게 좋아요? 초기죠, 초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후분양을 해야 돼요? 미리 선분양을 해야 돼요? 선분양을 팔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면 매도자가 자기의 시장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매수자예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처음에 받아들이는 위험은 크죠. 갈수록 위험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선분양을 한다는 건 가격을 높게 잡아요? 가격을 좀 낮게 잡아요? 낮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시장 위험은 줄였지만은 지 수익은 낮게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치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밑에 매수자의 시장 위험과 개발 사업의 가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개발 사업의 초기에 위험이 높죠. 가치는 낮습니다. 그러나 개발 사업이 완공까지 가까울수록 위험은 작아지고 개발 사업 가치는 높아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게 출제원은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마케팅 단계는 어느 단계에서 해야 돼? 초기. 그 후분양해야 돼? 선분양해야 돼? 이게 시장 위험을 줄이는 거지. 그죠? 근데 가격은 높게 잡어, 낮게 잡어. 낮게 잡는다. 그렇게 가지고 가세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아까 2번을 보시면 시장성 연구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흡수율 분석이라고 얘기했었나요?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시장 연구예요. 시장성 연구의 구체예요. 자, 보세요. 나중에 또 우리가 이 다음 파트에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배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시장성이라는 건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바꿔서 많이 내요. 그러니까 임대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은 이게 분양률이에요. 그러면 얘는 시장성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시장성에 구체화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흡수율 분석은 시장 연구를 구체화한 작업이다.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시장이 맞아요? 시장성이 맞아요? 자, 그럼 자 갈게. 흡수율은 몇 글자야? 세 글자죠. 그럼 시장이 세 글자야? 시장성이 세 글자야? 시장성 안에 들어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되는데 대한민국의 문제집이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냐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가 해커스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방문각도 강의해요. 세롬도 강의하고 모든 책자가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자꾸 타성에 젖는다는 건 자기 책만 가지고는 타성에 젖어요. 그래서 다른 책도 보고 봐서 어떻게 나올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 주관적이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노리는 게 흡수율은 시장성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흡수율은 분양률을 얘기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단순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강사들이 찍는 건 언젠가는 출제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제원이 나중에 저 같은 이제 교수들이 이 출제를 하게 되면 이 코트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코트에다 까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깔아버려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걸 뽑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흡수율은 시장이야, 시장성이야.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나중에 야매로 끝내버리시면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비용 위험으로 갈게요. 자, 비용 위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비용 위험은 뭐냐면,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건설 단계는요. 건설 단계는 개발업자가 거의 시공사를 선정을 해요. 그죠? 얘들은 이제 왜냐면 시공을 하는 자체는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이 차익을 남겨서 빨리 팔아버리고 시공을 남한테 맡겨버리는 게 좋거든요. 그럼 시공사한테 맡기게 되면요. 저도 이제 건설회사를 다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시험과도 관련이 되는데 생산비라는 게 있죠. 그죠? 시멘트 자재값. 그래서 생산 비용이 우리 건설업은 생산 비용이 증가되는 사람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자재값이 안 올라가겠어요? 계속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니까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오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달라고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앞에다가 추가적인 단어를 집어넣는 게 좋아요. 추가적 비용입니다. 그래서 자, 얘는 어때요? 만약에 비용이 오면 개발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초기에 200억이지만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러한 비용 위험을 개발업자가 시공사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거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갔지만 개발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자, 3번에 가시면 시공사와 계약을 맺을 때 공사비의 상한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의 공사를 예상했다면 사전에 200억의 상한선을 두고 추가로 그 이상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나요? 근데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최소 가격이요, 최대 보증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0억이 아니라 지금 시장상이 한 180억이라고 보세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20억을 더 낸 거죠. 그죠?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이 공사비가 낮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에 이러한 계약은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로 실제 공사비가 또 늘어나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한을 하게 되면은 이 건설회사가 비용이 제한됩니다.
그죠? 그러면 타산이 안 맞죠,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부실공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부실공사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개발업자 입장에는 이 공사비를 지급한 금액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니까 추가적은 나가진 않지만 이 계약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낮아지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거는 법적 위험을 잘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주에 제가 그 3번 문제 구성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토지 이용 규제는 사법이었어요, 공법이었어요? 공법. 소유권과 관련된 건 사법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다음 주 문제 5번에 냈지만 부동산 개발 위험에서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건 시장 위험입니까? 법적 위험입니까? 법적 위험이고 이해 가셨죠, 그죠?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은 시장성 연구로 이 시장 위험을 감소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제가 흡수율 분석을 찍었어요. 자, 흡수율 분석 정의가 중요할 거고요. 자, 흡수율은 다음 주에 제가 2번 문제 냈는데 과거 현재 추세의 정확한 파악의 목적이 있나요? 미래 파악의 목적이 있나요? 미래 파악. 그렇게만 잡아두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잡으시고 넘깁니다. 넘기시면 554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는 별표를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 교수님 책에 또 나와 있고 이 자체 이 분석에서는 이 개발 분석에는 이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밑에 나와 있는 5단계와 2가지 단계 순서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556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가시면 입지계수라는 게 있어요. 입지계수에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입지계수는 제가 이 강의를 다 끝난 다음에 할 겁니다. 입지계수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입지계수를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서 이따 계산 문제 또 할 텐데요. 자, 일단 들어보세요. 554페이지 이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인데, 자, 이건 이제 부동산 개발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의 분석 체계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자, 요거는 이제 저랑 같이 개발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갑돌이가 A 지역에 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파트 사업, 그래서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봅니다. 특정 유형의 부동산. 자, 그러면 이 지역의 지역 경제가 안 좋아야 돼요. 지역 경제가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죠, 그죠? 소득도 높고 인구도 많고 활성화돼야 돼요, 그죠? 그럼 거시적으로 봐요. 얘는 거시적으로 보고 모든 부동산을 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가 있으려면 그냥입니까? 마트가 있어야 됩니까? 대형 마트가 있어요. 교육수 행정기관이 있어야 되고 모든 부동산을 봐요. 전체적인 거죠. 근데 이제 시장 아까 여러분이 왜 여기서 제가 시장과 시장성 기억하시죠? 또 나옵니다. 시장 분석이 먼저요.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을 분석하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시장성은 수요 공급이 아니라 임대되거나 매매될 수 있는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이죠, 그죠?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책에 보시면 거기 시장 분석으로 묶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장 분석이라는 것은 아직 돈 되는 여부가 아닙니다. 그냥 시장의 채택 가능성만 봐요. 그래서 자, 여기에 목적은 2가지입니다. 시장의 채택 가능성만 보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모읍니다. 그래서 돈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아까 여러분 제가 시장성의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흡수율 분석해서 과거의 분양률을 봐요. 근데 분양률이 너무 많이 되면 땅값이 안 올라갑니까? 땅값이 올라갑니까?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타당성을 봐야 돼요. 타당성을 봐서 우리가 수익이 비용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합니다. 이 2단계가 경제성 분석이 돼요. 경제성 분석은 돈 되는지를 분석합니다. 2가지인데 자, 투자가 하겠죠. 수익성 여부를 봐요.
수익성 여부를 보고 투자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거기 책에 보시면 이 부등호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여러분 어때요? 지역 경제를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했다는 건 이 시장에는 지역 경제가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투자 분석은 뭡니까? 투자 분석만 한 게 아니죠. 그 전에 했던 분석들을 다 포함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함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순서를 가볼게요. 이 5단계가 순서가 나는데 자,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하시죠. 그죠?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타당성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시장하고 시장성 중에서 누가 먼저 나오냐? 자, 암기입니다. 야매입니다. 시장은 몇 글자죠? 2글자. 시장성은 어느 게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이죠. 그죠? 그럼 시장과 시장성 중에서 어떤 게 넓은 개념이에요? 시장성이죠. 몇 글자니까? 3글자니까. 이렇게 잡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경제성하고 시장에선 시장은 2글자고 경제성은 3글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 틀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뭐 거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일단은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하고 경제성은 시장 분석이 먼저고 경제성 분석을 한다 했죠. 그러니까 시장과 경제성 분석은 그 개념은 보세요. 역할을 아직 보지 마세요. 자, 시장 분석 갑니다. 자, 시장 분석은 제가 특정 개발 사업에 채택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 특정한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업자가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이 된다 했죠. 자료를 수집해서 이쪽으로 자료를 제공해줘요. 그럼 경제성 갑니다. 오른쪽에 경제성 개념. 시장 분석에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서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성 평가하죠.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한다. 그럼 다시 갈게요. 경제성하고 시장 분석에서 어떤 게 먼저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시장은 몇 글자? 경제성은 3글자. 이렇게 해서 잡으시고 세부적으로 갈게요. 자, 오른쪽 가시면 지역 경제라는 게 있죠. 그죠? 파란 색깔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지역 경제 개념 보세요. 자, 지역 경제 분석은 제가 미시적이었어요. 아까 거시적이었어요. 거시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 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하는데 지역의 경제활동, 고용 상태, 인구와 소득, 지역 전체 교통망, 지역 성장이나 개발 가능성 등이 분석인데 자,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제가 모든 부동산을 분석한다 그랬죠. 무슨 부동산? 모든 부동산. 이렇게 보시고요. 밑에 나와 있는 뭐 경제 기반은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교재로 가시면 페이지 가시면 558페이지로 가셔서 저 보세요. 시장성이 먼저예요?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 몇 글자? 시장성 3글자. 시장이 먼저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장하고 시장성을 바꿔서 내요. 미리 본다면 시장은 수용급이고 얘는 거래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시장 분석의 개념의 파란 색깔 갑니다. 자,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모든 부동산입니까? 특정 부동산입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특정에다가 동그라미 쳐야죠. 모든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파트면 아파트 세부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시장 지역의 수요와 공급 사항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시험 문제 시장 지역의 수요와 공급 사항을 분석하는 건 시장성 분석이다. 그럼 돼 안 돼? 시장성이야 시장이야.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니은번 별표. 그러면 개발업자는 해당 시장 지역을 수요자 계층 밑줄. 자, 수요자 계층, 수요자 사람을 나눈 건 세분화예요. 세분화 동그라미. 근데 공급 경쟁자의 개발 상품은 차별화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분화와 차별화를 바꿔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수요라는 것은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시장 세분화. 그러니까 세분화라는 것은 제품을 나누는 게 아니라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아파트를 팔고 싶다. 그럼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면 20대, 30대, 40대, 50대 중 누굴 경영해야 되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보는 게 수요자의 특성이 세분화. 수요자 계층에.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의 특성, 마케팅과도 연결될 수 있어. 근데 공급은요. 공급 경쟁사 개발 상품은 차별화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공급 상품, 공급에 대해서 상품의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상품에 따라 상품의 특성. 그럼 이건 차별화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판매하려는 게 다른 공급자보다 차별화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 갈게. 그럼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사람을 나누는 건 차별화예요, 세분화? 세분화. 공급 경쟁자의 상품을 나누는 건 차별화라는 거죠. 맞나요? 세분화와 차별화를 바꿔냅니다. 그죠? 그럼 다시 얘기할게. 사람은 차별화예요, 세분화? 제품이나 상품은 차별화. 사람은 차별화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한 5명에서 친한데 밥도 같이 먹어요. 근데 한 명이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요. 야, 너 밥 따로 먹어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사람은 차별화, 세분화. 세분화. 상품, 제품은 차별화. 자, 왜 그래요? 여러분 날 좀 봐봐. 출제원은 그냥이야. 바꿔내. 시장과 경쟁성 바꿔낼 수 있죠. 시장과 시장성을 바꿔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세분화, 차별화도 바꿔낼 수 있지.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출제원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란 말이야. 학문하러 온 게 아니야. 자격증 따러 왔어. 그럼 내가 출제원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자식들 바꿔내겠구나. 그죠? 그럼 사람은 세분화, 상품은 차별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리얼의 이제 부동산 시장은 아까 수요공급이니까 수요의 대체성 및 경쟁 부동산의 공간적 분포죠. 시장성입니다. 개념. 시장성이란 개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에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하는 건 시장이야, 시장성이야. 시장과 시장성을 바꿔낼 수 있지. 그래서 밑에 디귿번에 보시면 아까 봐봐. 그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흡수율 분석 기억하시죠? 그 흡수율 분석은 어느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됩니까? 시장성이잖아. 나오잖아. 흡수율 몇 글자? 그럼 무슨 성의 분석에 유용해? 시장성. 그래서 흡수율이 높고 흡수기가 짧아야 되죠. 그래서 리을번에 그 이 두 가지 줄이 나왔었어요. 시험 정의가. 별표 쳐놓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공급된 부동산 시장이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해당 부동산의 추세를 파악하는 도움을 주는 것은 민감도 분석이다. 그럼 맞아 틀려? 흡수율 분석이죠. 다음 주 거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타당성 갑니다. 타당성은 파란 색깔.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디귿번에 보시면 세후 현금 수지 같은 걸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투자 분석합니다. 다른 투자 대안과 비교해서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하죠. 투자 분석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사용을 해요. 이해 가셨죠, 그죠?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예전에 요 순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그럼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그죠? 시장이 먼저야, 시장성이 먼저야. 시장 두 글자, 시장성 세 글자. 시장과 시장성을 바꿔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성이 먼저예요, 시장이 먼저야. 시장 한 다음에 경제성 이렇게 보시고 아까 흡수율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거 위주로 좀 갖고 와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